네, 안녕하십니까. 그곳의 길이 있다. 오늘은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불러주시니까 그것이 어딘지 하여튼 길을 예, 찾기 예. 위해서 같이 네. 나왔습니다. 네, 원장님 모시게 돼서 저희가 영광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와 함께 우리 학부모를 위한 네, 어떤 좋은 길을 많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희 조카도 포항 지진 사태로 인해서 그 수능이 연기됐었던 그 시대의 맞아요. 수능을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원장님께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그러니까. 전 유명하죠. 국민들이 아주 깜짝 놀란,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그거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원장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네. 듣고 싶습니다. 아유, 얘기가 할 게 네. 많습니다. 네, 네. 아니, 천천히 오늘 잘 시간 알려지진 많으니까. 않았는데 네, 네. 사실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네, 네. 아,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갖는 그 의미, 네.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엄중함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네.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수능에 관련된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긴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된 네, 얘기는 네, 빼고 네. 저희가 편집하겠습니다. 네, 해당 안 되는 걸 중심으로 네, 충실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17년 10월 마지막 날 네.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대개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셋째 주 목요일 날이면은 그 당시로 치면은 11월 16일 날 네. 2018학년도 수능이 이제 예고되고 있었고요. 음. 제가 이제 발령받고 한 보름 정도 안에 그때는 벌써 이제 출제위원들이 네. 출제위원들이 한 달 정도의 네. 그 출제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숙이 들어간 맞아요. 상태고 네, 네. 합숙하죠. 저는 뭐 이제 딱 그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한다 네, 생각하고 네, 이제 네.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이 출제장에서 오는 네. 연락들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출제가 끝났습니다. 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중간에 네네. 뭐 네네. 인쇄도 과정들을 한번 해보고 네네. 컨트롤 하시죠. 예, 네. 인쇄하면 또 그게 오류가 나는지 확인하고 그럼요. 이 네. 과정들이 쭉 있어서 일이 잘 진행되고요. 대개 한 11월 한 10일 전후 되면 그걸 이제 배송을 네. 준비를 하고 인쇄소로부터 배송. 음, 11월 15일 날쯤 돼서 2시쯤으로 기억나는데 네. 네. 뭐 속보가 들어왔죠. 난리였죠 그때. 제가 그때 네. 있었던 건물이 한 9층 정도 됐는데 네. 그 속보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저도 좀 느낌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약간 느낌이 있었던 사람들이 네네. 있었어요. 네. 설마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네. 하고 계속 뉴스를 확인했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네. 해서 한 4시까지는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네. 교육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이게 이제 비상상황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 오시라고. 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심각하구나. 심각해 가는구나라는 걸 네. 느꼈고 어떻든 그 급하게 서둘러 갔습니다. 아, 네. 그 장관, 뭐 네네. 차관, 네. 국장, 실장 쫙 고위 간부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 들어오는 이제 소식들 네. 사실 그때 지금 총리하고 계시는 김부겸 장관님이 예. 포항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포항에 있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네. 회의를 하기도 하고 네. 그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렇게 듣는 거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정도가 심각해지는 네, 쪽이에요. 네. 건물이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시험을 불안하죠. 앞두고 네. 학생들이 맞아요. 심리적으로 네. 떨려서 이거 진행할 수 있겠냐? 네. 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장관이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이 수능을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와. 제가 뭐 수능을 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령받은 지 보름 만에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은 불가합니다.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네. 그 문제지가 시험 지구라고 하는데 네네. 한 80여 개 전국의 네. 시험 지구에다가 배송이 완료돼 있었어요. 이미 벌써 내려가 있는 그러면 상태였기 이제 때문에. 그게 하루를 네. 그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네. 와서 관리하고 있다가 시험 치는 아침에 이걸 배송해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연기를 네. 합니까? 그렇죠. 네. 모든 준비 다 끝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심각도가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연기를 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요? 뭘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스피치 같은 거 할 때, 네. 뭐 갑자기 어떤 연설할 때 네. 저는 네.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해야 됐습니다. 네.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 알 수 있는 한두 가지는 있는데 세 가지의 요소를 찾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어떻든 스피치 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신뢰성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맞- 영롱한 건데 네. 장관님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전제 조건이 완결되면은 네. 연기 가능합니다. 일주일 연기하려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첫 조건은 번째가 네. 일단은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관련된 모든 시계를 네. 정확하게 일주일 연기해라. 모든 모든 행사, 네. 모든 어떤 그 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네네네. 정확하게 일주일 연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건 제가 할 일인데 네. 출제장에 네. 약 한 700여 명의 출제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의 해야지? 그 감금을 어머, 일주일 맞아. 연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문 닫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한 명이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보안이 다 네. 풀려버리니까. 풀려버리니까 안 되죠.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80여 개의 시험 지구에 배송되어 있는 시험지에 대해서 보안을 위해서 일주일 보안을 하려면은 교육청 지원을 안 되니까 보안 경찰 요원. 병력을 아. 동원해서 보안을 해달라. 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정력에 의해서 가는 건데 첫 번째 생각해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시계를 일주일 연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료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공문이고 모든 공문도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관님한테 그걸 요청했고 뭐 검토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뭐그 VIP하고도 네네. 연결하고 네. 또 여러 행안부 장관하고도 연결하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자. 네. 그 결정한 시간이 약 한 6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그럼 네. 그렇게 하자. 공문 그렇게 처리하겠다. 사실 단순한 거잖아요. 네. 한때 단순한 건데 또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뭐 단순하지 시험 않은데. 치고 나서 해외 네. 여행 가는데 네. 예약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부터해서 네. 또 뭐 세미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저 출제위원들 중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거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고 지금 급하니까 네. 하시라도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 결정이 한 7시 정도 되고 그 문구 완성하는데 한 8시. 제 생각에는 한 7시 반쯤이라도 아쉬웠던 거는 7시 반쯤이라도 내일 수능 연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속보로 계속 나오는 게 뭐 수능 정상적으로 진행을 예정. 한다. 네. 이게 한 8시까지 네.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거부터라도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발표할 네. 때 제대로 발표해야 네, 되니까 네, 네. 정확해야 좀 더 되니까. 기다렸죠. 그래서 8시 네. 15분쯤 해서 자 그러면은 2018학년도 수능 일주일 연기. 이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청사 세종에 내려가서 네. 매일 회의를 합니다. 이 대책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훼손된 고사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포항에서 복귀도 치는 해야 되고. 그 네. 학교를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건물이나 이 벽이 깨지고 이렇게 훼손된 시설들은 네, 네. 안 되겠다 해서 대체고사장을 마련했어요. 대체고사장을 마련하는데 네. 중학교 교실을 고사장으로 하려면은 네. 방송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돼요. 듣기 방송.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도 뭐 할 수 있으면 1차 대체고사장을 마련했어요. 네. 그래서 회의가 끝날 쯤에서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 네.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어머. 충분히 여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포항 안에서는 아예 못 친다. 네. 그러면은 10개를 포항 외곽에다가 제2의 대체고사장을 마련해. 수험생을 밖으로 그러니까 제1의 빼서. 대체고사장을 마련해서 네, 이제 네. 일주일 후에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도 흔들리면 어떡할 거냐.
그런 것까지 준비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포항에서 오신 그 장학관님이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거 준비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16일 날 치르려고 했던 시험이 23일로 네, 갔잖아요. 네. 그럼 22일 날 또 예비 소집을 해요. 네. 예비 소집을 해서 갔을 때, 예비 소집까지는 문제 없어서 그 제1회 대체고사장에서 시험 네. 내일 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예비 무슨 일이 소집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 전까지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럼 그 제1 대체고사장들도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2의 대체고사장을 까지 다 마련을. 경주, 네. 그다음에 이쪽 대구 지역, 아. 영천 이쪽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 10개를 확보해라고 했어요. 그거 하겠대요. 좋다.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제2 대체고사장으로 갈 일이 생겼다. 밤새 만약에 지진이 네. 나서 어떻게 이동하냐? 학생들을. 직접 그리 오게 하면 된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되게 그러면 일이잖아요 또. 제1 대체고사장에 뭐 집합을 해서 네. 시험 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반에 대개 한 27, 8명이 네네. 시험 쳐요. 네. 27명이면은 버스 한 대. 관광버스 한 대 네, 그대로 버스 한 들어가잖아요. 대. 그렇죠. 감독관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죠. 네. 시험 그대로 싣고 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고사장에 네. 고사실이 몇 개냐 확인해라. 그러면 10개 고사장에 고사실이 한 각 그 고사장마다 한 5개 있었다. 네. 그럼 50개가 되죠. 예. 관광버스 50대를 주문해라. 아니, 그러니까 와. 원장님 그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완벽한 준비가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냐? 그 관광버스 50대, 100대 이거는 금방 계약할 수 있다. 네. 그쵸. 예산은 네. 우리가 비상 네. 그 대응 자금으로 쓸 수 네, 네, 있으니까 꼭 그걸 좀 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 국장님한테 참 미안하긴 한데 제가 그거 아니면은 네. 난 진행 안 한다고. 거기까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또 안심이 됐었고 이 수능이 연기된 게 대한민국 건립일에 처음 아닌가요? 예, 미리 예고되고 국제 행사 때문에 연기된 네. 적은 있었지만 그쵸. 재난에 의해서 연기된 건 그때 갑자기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연기된 거는. 그래서 네. 수능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 뭐랄까요, 그냥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네, 하지만 네. 그걸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차지하는 그 의미, 네, 네. 사실은 굉장히 그죠, 큰 그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인가에 네. 대해서는 음. 그런 사건 이후에 많이 우리가 반성하고 네. 제도 네.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 네. 같습니다. 포항 이야기는 저희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뒷이야기를 좀 네. 소상히 들을 수 있어서 예, 다행이고요. 예. 네. 저는 좀 다른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강 강사로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사실은 안타깝게 또 절반이 거의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책상에서. 근데 그 광경을 보면 저는 강사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전날 공부를 밤새 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입시라는 걸 포기해서 저런 상황을 보이는 건지 정말 교육 전문가로서 입시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입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공교육의 어떤 부실화, 네. 공동화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 네, 네. 이거는 한 20여 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쵸. 예. 예.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봐야 돼요. 아, 왜 잘까? 네네. 공부하기 싫어서 자는 거냐? 아니면 의지도 없고 진로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자는 거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아이들이 음.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뭐 자기 스스로 보충하거나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좀 건전하게 생활하고 그렇죠. 네. 수면도 충분히 음. 하고 네네. 아침에 또 맑은 정신 학교 와서 수업 듣고 이래야 되잖아요. 음. 근데 지금 아이들의 그 신체 사이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네. 저녁에 학원을 다 가요. 네. 그러면은 네. 밤 10시, 11시 음. 집에 들어와요. 네. 제대로 저녁도 안 먹고 뭐 컵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은 학교에서 오는 숙제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게임도 좀 하고 네. 쉬어야 그다음에 하니까. 잠자는 네. 시간이 2시, 3시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숙면도 못 자고 있는데 아침에 엄마한테 한 대 야단 맞고 학교 안 네. 갔냐고 하고 부랴부랴 세수도 안 하고 가방 들고 네. 학교로 와요. 음. 그러면 아침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네, 자고 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적돼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게. 수업이 신기하고 좀 재미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새로 그쵸. 배우는 거. 네. 근데 학원에서 벌써 선행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네. 2번, 3번, 4번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고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네. 저 내용은 다 알고 있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공교육은 부실화되고 사교육으로 이게 빨려들 네, 수밖에 네. 없죠. 예. 아이들은 학교에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잘 안 해요. 네.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희망도 없고 아이들 건강도 심각하고. 그러면 입시 제도라고 할까요? 원장님 혼자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떻게 달라지면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네. 2025학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네네. 고교학점제는 고교학점.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대들이 크시죠? 네.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그쵸. 저는 기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네. 하는 게,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8과목 정도의 공통 과목을 예, 예. 이수를 해요. 이수하고. 네. 1학년 2학기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은 대학 다녔을 때 우리가 수강 신청하잖아요. 네네. 네네. 국문과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 거하고 음. 경제학과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 거는 과목이 다르죠. 다르죠. 그쵸. 다르죠. 예, 네. 예. 이런 어떤 제도가 고등학교로 들어온다고 생각돼요. 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자기 진로와 관련된, 나는 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 네. 그럼 경제학에 관련된 사회나 경제나 역사나 이런 인문 사회 계열 네. 쪽의 과목을 많이 이수를 할 수 있어요. 네. 나머지 또 나는 뭐 예체능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쪽의 과목들을 과목들을 좀- 계속 희망하고 네네네. 학교에서 지원하고 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안에서 획일화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진로 적성에 관련된 맞춤형 교육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잠자는 아이들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아, 만약에 수포자다. 네. 충분히 많은 숫자의 수포자가 있죠. 네. 이 아이들은 만약에 고교학점제 이전이면은 네. 관심도 없는데 수학 1, 2 다 계속 들어야 해야죠.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고교학점제 들었으면은 기초 수학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지금 09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기대가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들이 이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입시 환경에서 벗어나서 진짜 그 청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즐기거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특히 우리나라 고유의 명문대를 지향하는 그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면 그게 혹시 엇박자가 나거나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그 비판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입시 제도가 안 바뀌는데 무슨 고교학점제냐 예, 예, 예.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잘못된 그 인식이에요. 음. 고교학점제가 네. 뭡니까?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죠. 네. 교육 과정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평가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성취 평가제로 갈 것이고요. 네.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 바뀔 것이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은 바뀔 수밖에 지금은 없다. 생각해보세요. 네. 공통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기 때문에 네. 950문항에 해당되는 수능 수능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 문제가. 근데 이 교육 네. 과정을 분기형으로 가서 네.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하는데 어떻게 공통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맞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수능의 수명은 언제까지냐? 네. 2027학년도까지. 아, 27학년도. 예상이 아니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2025학년도에 네. 예. 고교학점제가 본격 네, 시행되면 그렇죠. 네. 25, 26, 27. 27이고 아. 그 학생들이 시험 치는 대입이 2028학년도 시험이죠. 예. 그러네요. 그죠? 예. 이 그러면- 2028학년도 시험은 어, 지금의 그 수능과 수시와 같은 이런 형태하고는 바뀔 거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네. 끊임없이 그 주장했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저 이제 예언이 이해됐어요. 저기 실현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이선님한테 양해 구하고 제가 오. 하나만 정말 궁금해서 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그 광고일 CF 찍으러 촬영하러 간 네, 적이 네. 있는데 좀 장기 프로젝트를 한 달 정도를 묵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그런데 뭐 저의 개인적 시각이긴 합니다만 호주의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수능을 거쳐서 어쨌든 이렇게 겪어온 대한민국 입시생으로 바라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의 그렇죠. 그 얼굴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거기 가이드분한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청소년과 이렇게 표정이 다를 수가 있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일종의 이제 2세거든요. 우리나라 네. 교민 2세인데 여기는 사회적 직업적 차별이 네.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에 흥미가 있으면 선생님이 되는 거고 흥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으면 목수에 네. 흥미가 있으면 목수가 되는 거고 그래도 어떻든 급여라든가 사회적 시선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아이들이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저는 매우 공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할까요? 확신대로 그렇게 바뀌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표정도 호주의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좀 흡사하게 밝아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도 네네. 문제의식이 이제 두 단계로 좀 구분해 보면은 네네. 자 대학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음. 그렇게 하면 없어질 거냐? 네네.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 다만 많이 약화되고 네. 오히려 제가 아까 지진 네네네. 얘기했는데 네네. 그거 하나만 네, 얘기하면은 괜찮습니다. 지진 일어났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15일 날 밤 10시 음. 전후에 네. 학원에 음. 아이들이 막 찾아가요. 어. 자기가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또 공부했던 참고서 문제 다 버리고 갔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학생들의 세리머니라고. 네, 어. 맞아요. 근데 일주일 여기가 됐어. 이해가. 자기가 공부하는 책을 찾으러 가가지고 야. 그 산더미 같은 책더미에서 자기 책 찾는다고 찾느냐고. 하는 게 오. 사진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 사진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막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그렇게 버리고 성적 하나만 얻고 끝나는 지식, 그러니까 그걸 뭘라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까?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고교 학생제로 가면은 음.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진로와 관심 있는 흥미 맞아요. 중심으로 가고 네. 적성을 따지는 거 하면은 그 지식이 기초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음. 누적적으로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잖아요. 네. 아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직업적인 어떤 차별, 네. 학력 차별 이런 게 없는 사회, 그렇죠.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뭐 서구 유럽도 그렇고 지금 호주나 미국도 그렇고 네. 네네. 왜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진학률이 네. 세계 최고잖아요. 네. 네네. 한때는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70% 좀 됐는데 줄었죠. 네. 대단합니다. 유럽만 해도 50%가 안 돼요. 북미만 해도 저기도 한 50% 조금 넘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100명이 졸업하면 약 80명에 해당되는 네. 8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죠. 목숨 네. 걸죠. 왜 가야 되냐? 대학을 갖지 않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직업적 차별, 네. 네. 사회적 차별, 또 또 계층 이동에 대한 불가능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네. 켜 있는 문제라서 진입이 안 되니까. 그게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사회 전반의 문제, 시스템의 음. 변화까지 우리 생각해야 되고 그건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쨌든 교육부총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좀. 어쨌든 그 학력에 네. 대한 어떤 차별을 네, 네. 없애려고 네.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왔고요. 저는 뭐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는 네, 네. 명문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네.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뭐 지능형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이것의 의미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만족하게 하고 네. 소득이나 이런 데서 별 차이 없고 하면 네. 굳이 뭐 대학 가려고 머리 싸매서 맞습니다. 그냥 시험 공부하는 이런 방식은 네. 없어지지 않겠다. 아, 자연스럽게. 말씀만 들어도 희망이 좀 할수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좀 네. 보여서 그래서 저뿐만 고교학점제에 아니라- 대해서 네네네. 우려가 있지만은 그걸 네.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대환영입니다. 예, 네. 저는 뭐랄까 이 고교학점제가 교육 과정의 변화만 있는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네. 그게 모든 걸 변화시켜. 삶의 질에도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네네. 네. 교사의 자격에 대한 것도 아, 변화시키고요. 네. 학교 공간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성형과학처럼 이렇게 똑같은 네네. 교실이 아니라 그렇죠. 세미나도 하고 네네. 토론도 하고 그렇죠. 실험 실습도 하고 네. 경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학교의 또 시간표도 바뀌어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똑같이 앉아있으면 네. 선생님만 바뀌는 바뀌는 그런 구조에서 네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지원해서. 지방 신청해서 가기 네.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에 공강 네. 시간도 있고 네네. 뭐 동아리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네. 있고 그 학교에 없는 프로그램이면은 지역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서 네. 옆에 학교하고 공동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온라인 원격 수업도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특성화를 네. 지원할 수 있고 네, 이런 네. 부분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뭐 혁명. 질적 네. 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쏙쏙 네, 들어. 너무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네.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좀 자유롭게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맛봤다면 시금석이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는 고교학점제. 그게 이제 또 연계가 돼서 꽃 또 피우는 아이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했어요.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여러모로. 딱딱한 어떤 음. 과거의 어떤 교육이 네네. 아니라 아이들의 이런 그 참여나 자유학년제나 발달에 따라서 네. 오는 고민. 예전에 뭐 중2병 뭐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됐는데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고등학교만 올라가면은 다시 이 시험 때문에 똑같아요. 네. 벽이에요, 벽. 네, 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넘을 수 없는 네. 벽이기 때문에 그게 음.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더 억압하고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학교가 자유롭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애 성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그 대학 입시는 걱정이었고. 변하지 않을 네, 것이니까 맞아요. 네. 이 불만과 갈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바꾼다. 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네.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이솜님이 말씀하신 자유학기제, 그게 자유학년제, 네. 그게 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지적하신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니 그렇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입시할 때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또 그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치맛바람 때문에 자율학기제로 또 바뀌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나 혁명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식 때문에 또 이게 자꾸 희석되거나 막힐까봐 또 염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들어와도 네. 사실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많은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 내놓는 걸 네.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그건 기본 전제고 네. 공부도 잘하고 네. 아이들도 사회성도 좋고 네. 발달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고 정서적으로 뛰어나고 네. 자기 진로도 찾아 나갈 수 있고 네.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성적만 좋은데 애가 행동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고 이걸 네.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된 교육,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가 갖춰야 될 기본 교육을 네네. 얼마나 잘해주느냐. 네. 그게 사실은 기본이 네. 돼야 돼요. 핵심.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더 네. 잘하게 할 수 네.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뛰어난 무슨 네. 예체능에 네. 뭐 하고 싶다. 그거 더 잘하게. 플러스 그거 하게끔 네.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음. 이게 아니고 저거다. 배타적인 관계라고 생각 안 해요. 네. 학교는 그 모든 요구들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자유학기제든 혁신학교든 네. 어떤 변화를 할 때는 기본을 깔아놓고 해야 되지. 네. 기본을 포기하고 이것만 하겠다? 네. 그럼 반발이 일어나죠. 아주 속이 뻥 뚫리네. 저희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저도 학부모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뭔가 시원해지는데요. 미래가 기대가 네. 될 만한. 근데 이쯤 돼서 제가 그렇죠. 살짝 궁금해진 거는 네네. 뭐냐면 도대체 원장님은 언제부터 이런 교육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원장님의 살아온 얘기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네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사범대학을 아. 이제 네. 졸업을 했는데 네. 대학 다니면서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국어교육과였는데 네. 그러니까 국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해보니까 국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상황에서 네. 정말 지금은 대학을 많이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한 20% 정도 네. 굉장히 낮았고요. 네.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중하층 계층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못하니까 네. 취업을 하고 대학에 대한 또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네네. 상실되는 그 비율이 높았죠. 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제 성당에서 운영하는 그 야학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악한 네. 근로하는 그 정말 어린 아이들 네. 또 나이가 좀 들었음에도 학교를 못 갔던 어떤 불만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분노가 있었죠. 네. 그들과 함께 하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교과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교육 문제 자체를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불평등,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한 네. 것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런 믿음, 신뢰를 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교육학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네네. 대학원을 진학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전공 자체가 이제 뭐 교육에 대한 정의라든지 네. 교육 평등에 대한 네. 이야기라든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라든지 네. 이 관련된 연구들을 다 하게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질문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질문이지만 예. 과연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오, 네. 교육은 걸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평등화될 수 있는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차별받지 않고 네. 누구나가 정말 자기 행복한,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네.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이 정당화되거나 이 그 불평등의 차이가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네, 네, 네. 고착화되거나 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네.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게 질적인 변화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두 번째, 교육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교육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교육을 바꾸는 이런 오히려 사회를 바꾸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네. 네, 네. 왜냐? 교육 자체도 불만이 많아요. 네. 교육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네. 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교육의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은 바꿀 수 있고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육이 잘 바뀌면은 그 결과로 사회가 바뀌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지만은 네.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려면은 정책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재정 정책이나 네. 이런 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기본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은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교육을 통해서 사상을 바꾸려고 지난 한 40년 동안 네.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네. 매우 그 비율이 미미해요. 네. 오히려 교육을 통해 요즘은 사회가 더 고착화된다는 얘기예요. 교육 기회가 특정 집단에게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네. 누구에게나 그게 열린 기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네. 교육을 받아서 또 좋은 직장 갖고 이게 대물림되는 현상.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원장님 그 비슷한 이제 네. 그 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음. 질문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음. 또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원장님은 제가 볼 때 외람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예요. 물론 또 깊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외아들로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가난하고 너무 가난했고 어쨌든 교육적 특수 혜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저희 시절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음. 전설과 속설이 실현이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는 너무 그 사교육이 발달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교육적 기회가 적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 옛날 말이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아까 원장님이 전자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변화나 시도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 밝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정말 전문가로서 볼 때 이런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거나 가난했던 분들이 다시 뭔가 화려한 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어떤 요령이랄까 비법이랄까 방법이 있는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좀 예,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입시제도 변화 또는 그 네네. 비율에 관련돼서 많은 그 네네. 논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은 성적 중심이고 네. 그걸로 해서 예전에 그 공부를 네네.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네.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냐. 네네. 매우 단순한 명제인데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네. 그 주장 자체가 헛점이 많아요. 아, 오히려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다. 예전에는 네네.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네네네. 사교육도 그때 못 받게 했고 음. 뭐 금지도 있었죠. 금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열심히 하면은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성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학력고사라고 하는 네네. 그 시대 보면은 그 나오는 교과 범위가 딱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으로 가고 또 이 사교육이 풀리면서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사교육의 영향, 이 자본의 영향에 의해서 성적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길러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능 성적하고 가정 배경의 이 상관관계가 아. 매우 네네. 높아요. 아.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대학 가자 그러면은 상위권 대학들은요 갈 수밖에 없고. 상층 계층의 자녀들이 다 독점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전국에 없겠네요. 특목고, 네. 과고, 외고, 네. 국제고 이런 데 나온 아이들이 네. 상위 10개 대학을 다 점령해요. 아, 서울대 입학처장의 얘기예요. 비율이 그렇구나. 서울대 학생 음. 입학 정원이 한 4천 명 된다. 네. 이 4천 명을 수능 100%로 뽑잖아요. 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외고.
강남에 있는 몇 개 학교 네네. 100%예요. 지방의 다른 학생들 못 들어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방 학생들이 6, 서울 학생 4, 사. 이 정도 비율이 있었어요. 네. 그런 어떤 그 자기 성적을 노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하고 이해됐어요. 지금 얘기가 지금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네. 여러 가지 수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정시 이 수능의 점수로 경쟁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네. 기회가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위 말해서 교육 기회의 지역 간, 계층 간 분배의 불균형을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해줄 것인가. 이게 사회 교육 정책이고 사회 정책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네. 100%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성적순 그 말은 가정 배경순 그걸로 교육 기회를 주자 하면 그거는 더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기회를 통해서 계층 이동의 그 끊어진 사나이를 좀 메꾸려 그러면은 오로지 성적으로만 그걸 한다는 그 말은 그 방향하고는 반대 논리가 돼요. 그렇겠네요. 예, 네. 적절한 비율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네. 100% 수능도 곤란하고 100% 수시도 곤란하니까 네. 지금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논쟁이 아. 있는데 적절한 비율로 간다. 비율 너무- 조정이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28학년도 가면요 네. 네. 불가능해. 어. 그때쯤 되면 제가 한번 팁을 드리면은 예.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네.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뀔 것인가. 네. 여기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상식 지금의 조건을 따져보면 매우 단순하게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일단 지금의 수능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음. 이 수능을 대체할 또 다른 시험 제도가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 수능 1과 수능 2가 있다. 아. 네. 수능 1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냐, 네. 졸업 자격 시험. 네. 그냥 아주 이거는 쉽게 네. 수능과 네. 네. 자격 시험. 네. 네. 패스 어 페일 네. 정도로 네. 수능 2가 생길 겁니다. 그럼 수능 2는 계열적성 이게 많이 분기형이니까 네. 그게 맞게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그러니까 저는 뭐 나누어서. 수학에 네. 관심 없고 나는 문화에 관심 있다. 네. 문학만 했는데 네. 테스트 유형이 다르다 네. 이 말이구나. 그 객관식에 또 오지선다형의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렇게 또 못해요. 앞서 제가 지금 출제위원들이 한 800명 규모인데 만약에 교육과정이 막 다양화됐는데 그걸 출제를 다 하라 그러면은 뭐 8,000명이 돼야 8,000명이 돼야 돼. 불가능하고 따라서 네. 객관식 시험 문항 없어질 거예요. 수능 2는 네. 주관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논술식 시험 네네. 그리고 계열별로 이렇게 분화된 형태. 그럼 채점은 어떻게 하냐? 채점은 그 지원받은 학교에서 네. 할 수 있어요. 어. 또는 AI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교수님들이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 네. 지금 수능 성적을 통보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A라는 대학에 한 1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100명의 선원수식 시험 문제를 네네. 스캐닝해서 파일을 이 학교도 주면은 여기서 예. 채점하면 돼요. 어. 그리고 사실은 그쯤 되면은 뭐랄까요? 이 논서술식 문항 자체를 네. 모두가 안 쳐도 돼요. 음. 지금 대학들이 학령 인구가 급감을 하잖아요. 대학들이 한 4, 5년 정도 되면은 뭐 교육개발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 3분의 1을 일단 없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대학의 상위 30% 대학들은 선원수식 네. 수능 2를 채택할 거예요. 네. 중간에 있는 30% 대학은 지금 내신 정도, 그다음에 네. 앞서 얘기한 수능 1 정도, 네, 어느 정도. 큰 네. 부담 없이 들어갈 수 네. 있어요. 하위 30%는 네. 선발을 못 해요. 모집만 할 뿐이죠. 아, 와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모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원 못 채우니까. 기자님은 지금 얘기를 네. 들으면 이런 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청자를 대신해서 야 이거 학부모들이 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조금 쉬우면서도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 전문적인 것도 얘기를 쉽게 있고. 설명해 주고 네.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예, 정책의 흐름의 논리적 귀결이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지점에서 제가 또 원장님한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전문적인 얘기를 좀 쉽게 또 예언도 많이 좀 오늘 하셨잖아요. 뭐 맞던 틀리던 네. 28년도부터는 수능 1, 수능 2로 바뀔 거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고무적으로 들리는데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무지한 질문이라고 이해가 네, 네, 되실지 모르겠는데 듣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나라는 5년간 이제 임기제잖아요. 대통령 단임제인데 혹시 전권마다 입시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왜 우리가 입시는 100년대계라고 말들은 하는데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는 건지 그 점에 대한 우려는 혹시 없으신지? 못 바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뭐 거네요. 교육 공약을 할 때 입시 제도에 대해서 네. 손대지 마라. 아, 왜 그러냐면 오. 현행 법에서요. 예. 네. 대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대입 4년 예고제라고 하면 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네. 시험 칠 동안 거의 네. 4년 걸리죠. 네. 그 동안에는 시험 제도를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네. 언제 바꾸느냐? 공약으로. 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잖아요. 네. 그래 이걸 바꾼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럼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6학년도여야 4년이잖아요. 되네. 네. 26학년도까지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네요. 그 지금 바꾸면 오. 언제 바뀝니까? 2027년도에 7년도 바뀌죠. 돼서.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 고교 학점제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네. 그쵸. 그럼 지금 주장해서 1년 바꿀 거를 바꾸면 또 휘저 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것 네. 때문에 음. 올해 7월 달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출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입시제도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쟁점이 네. 분명한 사항들에 네네. 대해서 행정적인 접근인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자. 맞아. 전문가들한테 막. 네, 그걸 네. 맡기자고 네네. 합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또 입시제도를 바꾸면 이건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5년지 그러니까 소개밖에 안 5년지 되는 소개. 거예요. 국민들은 헷갈리고. 네,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아. 대선 과정에서는 아. 대입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자. 절대. 네. 아니, 지금 대선 오, 시절이라 맞아. 여쭤봤는데 네.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학부모님들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는 네. 지덕체의 조화보다는 채덕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교육에 뭐 전통적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용어를 하나씩 떠들보면은 지식, 네. 덕성, 네. 인성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체력, 건강에 네. 해당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조선 시대에는 네. 체덕지예요. 체력이 먼저라는 말씀이신 네, 기본 거죠? 체력, 네. 건강, 네. 그다음에 인성, 인성. 그리고 지식 교육이에요. 음. 구한말에 와서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 네. 덕체지로 갔어요. 덕체지 네. 인성이 아니, 먼저다. 바뀌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 현대 사회에 오면서 예, 예. 지덕체로 이렇게 네. 돼버려서 예. 어쩌면 그 시대 사회적인 이념이나 요구나 이런 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지금의 지덕체는 우리 네. 교육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또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사점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채덕지로 가야 된다 이 말은 기본적인 어떤 저 아이들의 성장, 네. 발달, 체력 증진, 건강 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인프라, 네. 하부 구조라고 보고요. 네네. 예, 예.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네. 하부 구조를 탄탄히 해야 그게 고층이 올라가는데 네, 네. 마치 무슨 그 모래성처럼 네. 해놨다 무너지고 해놨다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성장할 때도 보면은 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저 인성이 탄실하면 네. 그 위에서 공부를 잘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거 공부라고 하는 같아요. 게 그거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12년, 16년 뭐 또는 요즘은 평생교육까지 얘기하니까 네, 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게 지식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골고루 토대가 갖추어진 학교 교육이 그렇게 네. 기본에 충실한 충실해. 교육을 네. 해야 된다는 게 저 주장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정말 그 심오하면서도 어찌 보면 조금 미래지향적인 희망적인 뉴스도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아주 골고루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은요.
이 교육기관 정책자들한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 어찌 보면 주 시청자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어찌 보면 그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거나 개선이 돼야 말씀하신 입시제도나 교육정책이 바뀔 거라는 믿음하에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인내심을 가져라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든가 어쨌든 좀 학부모를 위한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육의 조력자 또는 뭐 뒤에서 후원자 정도의 위치였다면 이제는 네. 좀 전면에 나서서 네. 교육 3주체인 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학부모님들의 생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교육,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그 논의들을 네네. 체계적으로 좀 끌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그 지금의 성적 중심의 시각,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건 그걸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생각들 좀 더 같이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 이를테면은 미래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 핵심 역량이라는 게 뭐 이 비판적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네. 능력, 또 협업 능력, 네. 이런 어떤 그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 중요하게 지금 교육 과정에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를 살아갈 네. 아이들에게는 네. 그런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근데 두 개가 같이 가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성적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학교를 마치 민원 처리하는 뭐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네. 아니라 주인으로서 교사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네. 정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해서 같은 협업자로서 네. 조력자가 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전면에 주체로서 나서서. 네네네. 저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 교육이 건전하게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 기관에 있는 교사들이나 직원들도 학부모들 민원인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협업 능력을 길러주면은 우리 교육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그 자부심은 우리가 그죠. 우리만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교육에 대한 위상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 높죠. 그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네. 노력들 같이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 네. 갔죠. 개인적으로 너무 아주 경청하고 잘 새겨 들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원장님 하신 말씀들이 학부모님들에게는 지금 또 맞아요.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걱정, 학업 걱정할 때 좀 조금이나마 좀 채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네, 되지 네. 않았나 있습니다. 싶습니다. 그 자녀 교육은 믿고 맡김으로 네.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좀 인내해주고 네. 기다려주는 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원장님 보내드려야 돼서요. 아쉽죠. 네. 너무나 더 붙잡고 아쉬운데, 싶지만, 네. 다음 한번 또 한 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아유, 뭐 불러만 주시면 네. 와서 못다한 얘기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기성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성기선입니다.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했고요. 현재 소재가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성기선 교수라고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교육학 교수로 있는 중요한 게 밥 아니에요? 3년 4개월을 하면서 당 에피소드로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뭐니면 해도 위험상. 대리운전을 가지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기성 교수님의 대전의 시대 학교를 말하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의미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일단 노림의 미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다고